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지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제 지도 읽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도를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지도를 본다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지도를 읽는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지도를 뭐 한다? 지도를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왜냐면, 그럼 도대체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지도 읽기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지도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읽어서 그 지역의 특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도를 읽는다? 책을 왜 표현하냐면 책을 읽는다 했을 때는 책에 글로 적힌 정보를 우리가 읽어서 그것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도라는 것은 글이 아닌 그림의 형태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림을 이해하고 그 정보를 읽어내므로써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로 읽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도 읽기로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지도 읽기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지도 읽기로 알 수 있는 것들 하면 지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국가나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한번 밑에 볼까요? 밑에 보면 주요 선생님이 대륙과 해양의 무엇, 위치에 관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보고 이 지역은 유라시아는 여기 있구나. 아프리카는 여기 있구나. 오세아니아는 여기 있구나.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태평양, 북극해, 남극해, 대서양, 인도양 이런 것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의 첫 번째 역할, 국가나 지역의 무엇을 알려준다?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환경의 분포냐면 자연 환경의 분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유럽의 지세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지세도란 거면 땅지자에 땅의 모양을 그린 지도를, 땅의 형태, 땅의 모양을 그린 지도를 지세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지도를 읽을 때는요, 이러한 지도를 읽을 때는 여기 있는 것들,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엄청 중요한데요. 얘를 먼저 읽어내야 돼요. 이 지도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정보를 파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게 중요한데요. 얘를 범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주제도를 읽을 때는 이러한 범례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세도라는 건데 여긴 보니까 육지 지역은 색깔이 진하면 어떻게 높이가 높고 연하면 낮은 데다.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 바다 깊이도 색깔이 진하면 어떻게 깊은 곳, 연하면 얕은 곳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그리고 뭐 여기 강도 흐르고 강이 뭐 요렇게 흐르고 그리고 평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대체로 평탄하고 고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고 산맥이라고 불린 데는 색깔이 진하네. 그러니까 어때? 여기는 산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도라는 지도를 한번 보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이걸 뭐라 부르지? 그렇죠. 범례라고 부릅니다. 이 범례를 보니까 색깔마다 기후가 다르구나. 그래서 진하면 열대 기후래. 우리 이것을 보고 여기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구나. 여기는 조금 지내니까 여기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는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연하네. 여기는 온대 기후구나.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통해서 자연 환경의 분포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을 파악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인문 환경의 분포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 환경,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환경을 우리 인문 환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문 환경은 어떻게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세계 인구 분포라는 지도예요. 세계 인구 분포라는 지도인데 자,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와 중국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네요. 그럼 인도와 중국은 인구가 많구나라는 거. 그리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어떻게 작게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세계 인구 분포가 어디에는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어디에는 인구가 적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과 언어 지도예요.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뭐부터 확인해야 돼? 그렇죠. 범례라는 걸 확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뭐 이제 브라질이란 것은 색깔이 진하네. 여기는 뭐 포르투갈어를 쓰구나. 여기는 색깔이 좀 연하네. 연하면 무슨 어야? 여기는 뭐 에스파냐어를 쓰구나.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원을 보니까 인종 구성이네. 뭐 메소티소가 얼마고 이러한 인종 구성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다양한 인문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지역의 다양한 인문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도는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지도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오래전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옛날 지도를 확인하면 오래전 과거의 이 지역에 대한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문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당연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는 네 번째 특징, 지도 제작 당시의 지역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요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여러분들 역사를 배울 건데 역사에서 지도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과거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지도로 알 수 있는 거 네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지도 읽기 단원을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꼼꼼하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